어서오세요. 마늘이네 책밭입니다. 23번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빠의 첫 돈공부입니다.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파이어족의 이야기예요. 자녀 둘이 딸려있는 웨버리 가장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분은 기존의 책들이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실천이 불가능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 조언이 거짓이 아닌 진심 어린 충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책은 월급쟁이들이 현실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작가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책으로 돈까지 더 번다면 더 좋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책은 뭔가 신박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뻔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종잣돈을 제대로 빨리 모으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린다 라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줄이고 월급쟁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시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위주의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보는데 그 집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노예가 무엇이냐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래요. 그럼 아빠도 노예네? 저자가 말을 합니다. 월급쟁이들은 노예라고. 시간을 제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 그들 모두 노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또 말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노예라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이라고.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투여해야만 그것에 비례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들은 모두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아닌 주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사업가입니다. 자영업자, 즉 개인 사업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일하는 시간이 수입의 크기와 결과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시간과 맞바꾸는 돈 혹은 시간에 비례하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그에 따른 수입이 있다면 그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시간에 비례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저는 노예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투자가입니다. 우선 돈이라는 노예가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노예 삼아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나는 한 달에 배당금을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죠. 역시 저는 아직 노예입니다. 다들 부자에 관한 책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한 내용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월급노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노예였는데 그 노예 생활 18년이 그에게 있어서 결코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해줄 노예, 즉 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분께서는 노예이기는 했지만 돈을 잘 버는 노예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사업의 심사라든지 시험 감독관, 강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의뢰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자가 알려주는 팁 분명 도움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돈을 못 버는 노예니까요.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라고 하죠. 직장 따위는 때려치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월급쟁이한테는 월급쟁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안정적인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쟁이는 대출을 받기에 유리한 신분입니다. 대출금과 대출 금리 면에서도 유리해요. 또한 월급쟁이로서 일하는 직장은 영민한 사업가가 되기 위한 수업료 없는 학원으로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월급 노예로 사는 동안 앞으로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월급쟁이 시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노예 또한 노예에게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엔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라는 것이죠.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요.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많은 투자 자본을 만들어내는 행동임은 물론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지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영역입니다. 돈의 잠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 거죠. 소비를 결정하기 전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소비 능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끼는 것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책에 보면은 배우자분께서 은행 예금에 돈을 맡겼다가 만기가 돌아온 날에 좌절하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예금 같은 저축만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릴 때는 매월 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하는데 내 돈 1억을 맡길 때는 14만 원 정도를 준다나요? 이게 많이 불평등한 구조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투자하기 2단계 공부하기.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 모으기가 필수인 거죠. 돈을 그저 노동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노동은 투자가 아니에요. 절약도 투자가 아닙니다. 저축 또한 투자가 아니에요. 노동과 절약 그리고 저축이 소비를 위한 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투자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해요. 돈을 벌게 하는 것, 투자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이 노동력은 언젠가 낡고 쓸모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하지만 돈은 달라요. 언제나 다른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치지도 멈추지도 쓸모없어지지도 않습니다. 3단계 파이프라인 만들기.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나를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다면 저축은 물론 투자도 해야 하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현물 자산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투자를 가르치는 사람과 그 방법이 차고도 넘칩니다. 수많은 책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 은행과 친해지는 방법,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일정량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두는 방법 등등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착한 책이에요. 돈을 버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도구는 돈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는 것도 창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전부 귀찮아서 모르겠는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이 책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늘이네 책밭은 매주 금요일 도서 리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